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사실은 북유럽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대의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이러면서 학자들이 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그 학자들이 연구한 걸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가 경험적으로 밝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정성에 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정책적인 조응성입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쳐줄 수 있냐 이런 쪽에서 본다면은 국민들에 대한 우리가 평상시에 가장 쉽게 얘기했던 것 중에는 이제 반응성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여론을 얼만큼 잘 읽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하느냐는 그 부분이고, 두 번째는 특히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권위주의 정부를 넘어서서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느꼈던 것들도 기존에 있었던 기득권을 타파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거, 국민들한테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을 했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어느 특정한 계층이 특혜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이런 사회를 좋은 사회라고 기대하고 중요한 가치관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이미지를 가져오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그런 자기의 이미지를 만들어왔거든요. 인사라든지 측근의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국민들이 기대하던 공정성의 수준에는 좀 낮았다는 면에서 지금 좀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집권 전반기 윤 정부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좀 안정화됐냐 얘기했을 때는 여야 교차가 선거를 통해서 평화롭게 이루어졌냐 하는 것들이 이제 그 국가의 민주주의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걸로 좀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여야가 최소한도 2번 이상 바뀌었을 때 민주주의가 안정화 수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그 유지의 불안정성 같은 것은 좀 없어진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새로운 여야 간의 정권이 바뀌어서 진보와 보수 세력이 집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 전에 있던 정권에 대한 연속성보다는 차별성에 강조를 하다 보니까 적폐를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전면적인 정책에 있어서 거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봤었고 그랬는데, 이게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도 기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속성을 가져야 될 부분과 그 다음에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한 구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다 사회 구조를 좀 변화시켜야 된다, 가치관을 변화해야 된다, 이런 식의 좀 욕심들이 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 윤석열 정부에서는 뉴라이트 운동 이쪽에 역사관이 들어오면서 국민들의 역사의식에 그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불필요한 갈등이라든지 그 사회적인 문제를 좀 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개혁의 동력 같은 걸 오히려 잃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4대 개혁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연금, 의료, 그다음 교육, 노동, 이 4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반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완성하지 못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출발했고 어느 방향이라는 것이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이기를 기대하는데, 의료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들은 다 의대 정원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래 장기간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외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라든지 처음에 애초에 세웠던 이런 부분들은 다 국민들한테 전혀 인식이 되고 있지 않죠. 교육 개혁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대학 입시 전형을 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교육 격차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좋은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아마 킬러 문항, 대학 입시에서 이런 식의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좀 받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지지율이 한 20% 됩니다. 그 이유는 뭐고, 이런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지율이 20%라고 한다면 진보나 보수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지지층만 좀 남아있다고 보는, 그러니까 지지에 있어서의 국민 지지에 상당한 위기를 저는 실감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며칠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전국 평균보다도
이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TK 쪽에서 오히려 더 낮게 나오는 경향도 있었죠. 그 이후로 약간 반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17에서 18이나 20이 갔던 걸 반등이라는 표현을 하는 건 좀 과장인 것 같습니다. 연령층으로 봤을 때 60, 70대가 그 전에 비해서 거의 50% 이상 증가한다든지 우리가 보기에 핵심적인 그 대통령 지지층에서 이전보다 훨씬 많이 올라가서 평균이 올라간 것좀 착시가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저는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은 결과거든요. 원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을 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초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자성을 해서 정책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다면 이 정책의 방향에는 전 인사도 굉장히 중요한 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저 사람을 충원하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충원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은 다시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뭐 지지율